오늘은 매듭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듭 구조라는 게 무엇인가? 자연의 물길이 흐르는 것을 보고 나무가 이제 모세관 현상이죠. 빨아들여서 별다른 에너지 없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거 뭐 저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전기 에너지나 석유라든지 가스 이런 화석연료 같은 거 에너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연현상에 하나의 법칙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대나무 매듭 같은 경우에도 왜 쭉 그냥 가면 될 텐데 중간에 이렇게 단단한 구조가 있어서 그것이 대나무를 막 휘어도 안 부러지게 하는 원인. 자연 물길이 흘러도 그냥 어떤 곳에서는 뭐 회전을 하기도 하고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어떤 곳에는 구조가 좀 넓은 데도 있고 만만하게 흐르고 어떤 데는 좁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멀리까지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에너지가 축적되는 하나의 과정이 있고 증폭되는 하나의 과정이 있다. 축적과 중폭의 구조가 바로 매듭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매듭처럼 우리가 여기다 뭘 매듭을 주면은 과연 튼튼해지는가? 당연히 튼튼해집니다. 코르크 마개 같은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안 따지죠. 그게 왜 그럴까요? 힘의 작용이 너무 얇기 때문에 거기다 두텁게 이렇게 밴드처럼 좀 무겁게 하나 주면은 거기에 힘이 딱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되면 하나, 둘, 셋, 두 개를 주면 두 개 축적이 됩니다. 이게 무슨 구조일까요? 도르래 구조인 거죠. 그래서 도르래 구조하고 모세관하고 뭐가 연관성이 있겠는가? 물길이 흐르는 거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하나의 힘이 중간 저장소처럼 힘이 중복되는 구조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서 코르크 마개에서 와인 같은 거 딸 때 중간에 이렇게 매듭 중간에 밴드 같은 거 약간 두터운 것을 주면 거기 힘이 가서 중폭이 된다는 걸 알아서 하나 주면 하나 중폭되고 두 개 주면 두 개 중폭되고 뭐 세 개나 네 개, 다섯 개 좀 많이 주면 좋죠. 아닙니다. 제품 자체가 무거워져 가지고 쓸데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동차에는 자동차 회전축에도 이렇게 매듭을 주면은 그 힘이 중간에 가서 중폭 축적이 돼 가지고 더 강하게 돌린다는 걸 알아요. 도르래도 마찬가지. 딱 그런 게 있을 때 힘이 딱 축적이 되고 그것이 혼자서도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하기에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동차 회전축에도 이렇게 딱 보면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회전축에도 이렇게 매듭 구조를 밴드처럼 두텁게 주면은 너무 두터우면 안 되죠. 너무 무거우면 제품 자체가 회전축 자체가 무거워 버리면 그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가장 적절한 정도로 밴드처럼 대나무 매듭처럼 두께가 틀릴 수도 있고 대중소가 있겠죠. 제품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대나무 매듭처럼 하나를 갖다가 대주든지 세 개로 만들든지 대나무 매듭을 세 개로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대나무 매듭을 크고 작은 이게 중폭 구조를 따라서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하면 자동차 바퀴를 넓은 면으로 딱 잡아줘. 좁은 면으로 하면 그렇죠. 힘이 이렇게 층층층 했을 때 이게 층층이 구조라고 합니다. 했을 때 힘이 회전축을 돌릴 수 있는 강한 힘이 된다. 이건 이제 해머식으로 만들면 이쪽 뾰족한 부분으로는 땅을 팔 수 있고 이쪽으로 하면 에너지 층층 구조로 해서 엄청나게 힘이 증폭된다는 걸 알았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망치도 이렇게 도끼도 이렇게 층층층 구조만 계단식 밭 이렇게 산에 있는 계단식 밭 그 밭 같은 거 같지 그 모양 같지 않습니까? 층층층 더 나아가서 발전한 게 이렇게 층층이 구조 계단식 층층이 구조를 만들어주면은 떨어진 거죠. 이거과는 틀려요. 만들어주면 이것이 그렇죠. 힘이 증폭돼서 위로 올라가. 그래서 물이 하류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층층층 계단처럼 만들어서 다시 상류로 올라가서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 2m 되는 물길, 그걸 하루로 이렇게 물레방아를 수십 개나 수백 개 두고 쭉 해가지고 수력 발전하고 다시 하류로 들어가서 이렇게 층층이 구조를 통해서 상류로 물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이렇게도 층층이 구조를 서로 떨어뜨려 가지고 에너지를 이렇게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반도체 장치일 수도 있고, 이것도 반도체 같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도 사용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도 물길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물호수 딱 줄이면 굉장히 많이 나가죠. 이렇게 좁은데 넓은데 좁은데 좁은 넓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걸 알아요. 반도체를 쓰지 마세요. 통로가 넓고 좁고 넓고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변화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분기점을 이렇게 둬가지고 하면 속도가 여기 멈춰가지고 빨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가는 것보다 점 하나 찍어놓으면, 그다음에 여기 분기점을 둬가지고 사방으로 신호가 이렇게 분기하는 거. 점 하나 찍어 놓으면 회전점이든 네모점이든 사각점이든 오각점이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부딪혀 가지고 힘이 중폭돼서 신호가 멀리 나가죠. 그래서 물길 같은 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이 구조를 만들어주면 좁고 넓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 중간 저장소.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료 중간 조정소로 제가 사용해서 그런 개념을 하고, 또는 병렬 처리, 이것이 이제 좀 더 확대가지고 병렬 처리까지 나와서 숫자가 많이 나오고,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같은 거 미니로 숫자를 미니 배터리를 많이 배치하고 병렬 처리해가지고 그것을 중간 저장소인 슈퍼 카패시터 같은 이런 것을 여러 개 미니로 만들어 놓으면 충방전이 굉장히 빨라지는, 플러그를 주유소에서 5개, 10개 한꺼번에 꼽으면 그냥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좀 발전한 게 중간 저장소의 개념이에요. 물길이 흐르는 거, 아프리카나 뭔가 같은데 이런 식으로 물길을 하거나 압축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멀리까지 몇 킬로미터까지 할 수 있고, 논과 밭 이런 데 넓은 땅에도 물을 저절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또 이게 전기선 같은 데 보면 전기선 크고 작은, 그리고 얇고 두텁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어쩌면 전봇대가 필요 없는, 계속해서 에너지가 중폭된, 손실이 없는 중폭된 구조로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기선 이게 특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동그랗든 네모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동그랄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오각형일 수도 있습니다만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 중폭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전기선은 서로 전 세계 전기선 두터가 얇고 두터운 것이 같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만이 특한 거죠. 전기 배터리, 그다음에 이게 풍력 발전했을 때 이거 사용합니다. 위로 쭉 올려가지고 발열 문제를 해결하면서 반도체를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기술도 반도체에 쓰지 마세요. 이런 것도 그렇고 기판 설계에서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연료 분사관, 자동차 연료 분사관에서 이렇게 세로로 금을 많고, 세탁기 할 때도 제가 이 구조를 썼습니다. 세로로 가지고 놓고 가로로 이렇게 딱 점 나오면 여기 부딪혀 가지고 연료가 이렇게 증폭되는, 사방으로 안개처럼 분산되는. 실제로는 길자는 이거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었습니다. 좀 과장되게 그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 안쪽에서부터 쪼개져야 되겠죠. 이 안쪽에서부터 세로금이 있고, 그다음 가로금이 십자금이 되는 거 부딪혀가지고 표면적이 넓어지는, 안개처럼 분사되는 에너지, 연료 연소실에서 분사 구조가 된다. 이것은 이제 빨대 같은 데도 이건 빨대는 이렇게 넓지 않겠죠. 일회용 빨대에다 막 매듭을 하나 중간에 주고 압력을 증폭시켜 주기 위해서 밑에다 나팔관처럼 조금 넓게 해주면 마실 때, 이걸 어디서 또 있냐면 피스톤이 원래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은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피스톤의 연소실을 썼을 때 이쪽 직경보다 밖에 쪽 커넥팅 노드 연결된 부분의 직경을 좀 넓혀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힘이 보다 증폭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또 어디냐면 층층이 기술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 기술이 층층이 기술로 이렇게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층층이 기술로 발전을 했어요. 하나의 매듭이 세 개의 매듭이 되는 겁니다. 서로 크기가 틀린 이런 매듭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에너지가 증폭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쪽에서 돌리면 자동차 회전 바퀴를 돌리죠. 이쪽에서 돌리면 자동차 바퀴를 돌리고 또는 디스크 패드 두 겹을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 두 겹을 할 수도 있고 자동 디스크 패드도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장치인데 이렇게 두 겹과 세 겹을 이렇게 계단식 층층이 구조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강하게 잡히는 줄 알았습니다. 커넥팅 노드 그쪽 매듭에 거기도 매듭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최전축에도 매듭 주고 일단 스크류 나사 구조 매듭 자체에다 스크류 나사 구조를 모양을 주면은 굉장히 그쪽으로 더 힘이 증폭된다고 알았어요. 자동차 바퀴 돌리는 거죠. 이쪽은 회전축을 돌리고 저는 바퀴 돌리고 거꾸로든 디스크 패드 이게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에너지 제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개든 세 개든 다섯 개 일곱 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엄청 이것을 이제 뭐냐면 스팬 뭐 스크래퍼 같은 데도 이렇게 층층이 구조 계단식 층층이 구조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엄청 잘 됩니다. 끌칼도 잘 되고 힘이 이렇게 딱 중폭이 돼서 멈췄다가 다시 중폭이 더 멈췄다 다시 확 힘이 집중돼서 들어갑니다. 정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고요. 골프채 만들 때도 이거 똑같진 않습니다. 골프채 뒷면을 층층이 구조로 얇은 골프채는 이렇게 두텁지 않아요. 얇은 층층이 구조로 3중 구조로 만들고 저는 3중 구조가 제일 낫다고 해요. 아니면 2중 구조로 만들든가 기술 꼭 피하려고 아니면 4중 구조로 4중, 5중, 6중, 7, 8중 상관없다는 에너지 증폭 장치다라고 알아요. 일단 앞에 골프채 가로금을 이렇게 주고 옆에 얘는 세로금 주고 일단 홈을 중간에 이렇게 다 파놓으면 엄청나게 그럼 자루 부분에 매듭을 주면은 엄청난 장타가 나옵니다. 손에는 이제 그립감 있게 만드는 거고 자루 부분에도 이렇게 대는 매듭처럼 두터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고 세모날 수도 상관없어요. 보통 이제 원형이면 그냥 원형 밴드식으로 이렇게 대는 매듭을 넣어주면 힘이 증폭이 돼서 손에서 이렇게 딱 그 자루를 들고 치면 그 힘이 증폭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골프클럽 헤드 부분에 맞으면 엄청난 장타가 증폭돼서 나가게. 그래서 이 자루 부분에 매듭을 주는 행위 자체가 힘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조정, 전기선 자체도 이렇게 크고 작은 이렇게 매듭을 주는 거예요.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증폭이 되면서 전봇대가 필요 없는 전해지 증폭 구조가 되는. 다만 발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열 문제를 따로 해결하기 위해서 두꺼운 피복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또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모두 전기 자동차 안에도 이 구조가 들어갑니다. 구동하는 부분에 전선 부분을 얇게 했다가 그쪽 부분을 크게 해주는 겁니다. 자동차 바퀴로 굴린다 이럴 때 자동차 믹서기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세탁기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세탁기 안에도 이게 모터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부분인데 이거를 모터를 잡고 위에서 이렇게 밑에서 돌려주면 이것도 증폭 구조가 되는 거고 뭐 이게 정이다 그러면 밑에를 깨는 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면 층층이를 만들면 그냥 맨드러미하게 하나로 만들 때보다 층층이로 만들면 엄청 강타가 나옵니다. 깰 때 해머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엄청 끝내주죠. 네, 층층이 구조 이걸 층층이 구조로 합니다. 가정용 믹서기에도 이렇게 돌려주고 세탁기에도 돌리는 것을 판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엄청나게 빠르게 해줘요. 세탁기에는 그거 말고도 제가 이게 옆에다가 매듭을 줬어요. 매듭을 좀 길게 줬는데 세탁물이 엉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원형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밑에 판은 이런 식으로 좀 넓고 위로 갈수록 얄쌍하고 세탁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보드 겉에 걸리지 않게 하면서도 세탁기 통 안에 사방에 이런 구조를 만든 대나무 매듭과 같은 밑에는 두텁고 위는 얄쌍하고 그럼 이게 이제 물길과 같이 세탁을 하면서 세탁물을 위로 들리게 하는 들어줘서 분산을 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세탁물이 엉키지 않으면서 이게 여기 부딪혀갖고 엄청 깨끗하게 세탁이 됩니다. 이런 구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세로로 이렇게 그 세탁물을 분할하는 장치인데 이런 구조가 바로 여기서도 나옵니다. 연료관 분사할 때 세로금을 이렇게 주고 가로금을 줘가지고 여기서 그 연료를 깨주는 거죠. 연료를 잘게 쪼개주는 거죠. 잘게 쪼개져서 분산시켜주는 장치. 표면적이 넓어져갖고 증기처럼 나오게끔 하는 이런 좀 과장되게 그렸어요.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구조는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끝에만 하면 여기서 곧바로 나와버리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남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세로금이 다 들어가 있고 가로금이 안쪽에서부터 있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서는 좀 더 안쪽으로 그려놓을까.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쪼개져서 나옵니다. 연료에서부터 부딪혀가지고 쪼개지면서 옆으로 타고 흐르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연료가 타고 흐릅니다. 이 줄을 따라서. 이런 구조가 지금 세탁물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나무 매듭처럼. 대나무 매듭이 뭐 이 정도일 수도 있고 길이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이 매듭 구조에다 그러니까 골프채에도 이렇게 자루에다가 매듭 구조를 준대. 등산용 지팡이에다가도 이렇게 자루에다가 매듭 구조를 준 가방 들 때 여행용 가방에 넣어다 놓으면 이렇게 본체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손잡이가 그럼 거기다 이게 매듭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엄청 쉽게 들립니다. 뭐 말통, 뭐 석유 말통 같은 모든 종류의 통 중 이렇게 들 때 또 매듭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엄청 쉽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죠? 여기 보면 이 매듭을 주는 부분에는 도라이바 같은 데도 보면 얇잖아요. 아까 지금 제가 맥주 와인 따는 코르코게 이렇게 기계 있잖아요. 막 스프링 달린 거. 그것도 매듭을 이게다 주면은 엄청 잘 된다 그러죠. 그렇죠? 도라이바 부분에도 매듭을 여러 군데 주면 힘이 증폭되면서 힘이 너무 얇으니까 힘이 저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너무 얇으니까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그거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도라이바 자체를 이쪽은 두텁고 전기선처럼 이쪽은 두텁고 얇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도라이바 자체를 아예 구조를 이렇게 도라이바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매듭을 길게 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매듭을 이렇게 줘가지고 중간에서 하면 이게 힘이 축적이 됩니다. 도라이바 구조 도라이바를 이렇게 주고 골프채다 그러면 자루 부분 골프채다 그러면 이렇게 자루 부분에 이런 매듭 대나무 매듭 같은 매듭을 주면 힘이 증폭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부분. 콘크리트 비트 같은 목재형 비트, 금속용 비트 이렇게 회전 돌릴 때 우리 자동 거기다가 매듭 하나를 주면 엄청난 힘이 증폭됩니다. 힘이 증폭되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제품에 딱 구현을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어디다 또 쓰냐면 한포 같은데 이제 압축포 만들 때도 제가 동영상을 소개했는데 이걸 이렇게 길게 이게 5겹 여긴 3겹이잖아요. 한포도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3겹 5개 6개 하고 중간에 매듭 대나무 매듭처럼 주면 엄청 증폭됩니다. 안에는 이제 회전식 스크류 나사 구조 서로 간격이 넓고 중간 좁은 이런 스크류 나사 아주 촘촘한 스크류 나사 구조 회전 구조가 한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사 만들 때도 그렇지 섞어보드용은 좀 간격을 넓게 하고요.
일반 목재형은 간격을 좁게 해야 돼. 이게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볼트는 이제 회전이 이제 끝에만 사선을 쫙 올려가지고 딱 잼미기가 쉽도록 잠기기가 쉽고 풀리기가 쉽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풀러져요. 볼트 나사.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사선 구조로 좀 올려. 이거는 나사선은 속고보드는 좀 간격을 넓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 목재형은 간격을 좀 좁게 해서 간격이 서로 틀린 나사선을 배치해 스크류 나사 구조를 사선. 그다음에 십자 일자가 있잖아요. 머리 못에는 이렇게 돌리는 나사에는 십자 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를 홈을 좀 파주고 바깥쪽 나사 부분 십자가 됐든 일자가 됐든 그다음 안쪽에 동그란 홈을 파주면 거기에 회전 구조가 되고 안쪽으로 엄청나게 잘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힘을 에너지를 축적하고 중폭을 시킨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보다 세 개가 낫다. 하나보다 다섯 개, 한 다섯 개의 힘을 하나의 통로로 집중시켜주는 한 포. 연소실에서 폭발시켜. 다 세 개의 힘을 하나로 중폭 폭발시켜주는 한 포. 또는 연료 분사 방법. 열을 축적해서 UFO 열을 축적해서 여러 개 병렬 구조 여러 개를 연소실에서 열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모아서 그걸 압축해가지고 스크류 나사 구조 믹서기처럼 이렇게 밑으로 회전 이렇게 서로 간격이 틀린 스크류 나사 구조가 안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연탄구멍처럼 이렇게 하나의 연소실에 여러 개 연소실에서 한다는 거. 그다음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한다. 또는 비행체 자체 기체를 둔 그런 회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뜨겁게 데우면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기체가 뜰 수 있는 양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수직 이착륙 기술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렇죠. 그 잠수함에다 적용하면 소나에 들키지 않는 열추진, 그렇죠. 열추진 이렇게 잠수함이 되겠죠. 급할 때는 이제 소나를 피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면은 그렇죠. 그 열 추정 미사일을 피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열 분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열 토네이도를 만들어주는 현상이에요. 원래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밑에 공기나 수분을 이렇게 물이 있는데 바닷물에 돌려가지고 태풍을 만들고 토네이도 만드는 기술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쓴 거죠. 수직 이착륙으로. UFO 같은 데는 앞, 뒤, 옆에, 좌우, 위아래 이런 식으로 연소실을 놓고요. 연소실이 20개일 수도 있고 40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UFO 크기를 따라서 1km다 그러면 100개일 수도 있죠. 여기서 나오는 연소실을 한꺼번에 하나로 합쳐서 여러 연소실로 보낼 수도 있고 각각의 연소실을 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독특한 구조가 비스듬히 사선으로 싸가지고 연소를 분사하는 거죠. 기체를 위로 띄우는 양력과 추진력을 넣는 앞으로 나간 추진력 그런 구조. 또 이렇게 UFO가 그걸 응용해서 사선으로 비스듬히 분사를 해주면 이렇게 열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도 그냥 그 분사로 인해서 기체가 위로 뜨면서 위로 올라가는 추력으로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비스듬히 분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불꽃 추진인데 직접 땅에 닿으면 손상이 되니까 옆으로 이렇게 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후좌우로 쏴주면 이쪽 2번 쏴주고 이쪽 2번 쏴주고 10개 쏴줘도 상관없습니다만 10개도 20개도 뭔 상관 있습니까? 4개 정도면 충분해요. 쏴주면 기체가 위로 돌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다. 수직 이착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듭 구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UFO 사용하는 기술인데 병렬 구조, 여러 개의 연소실을 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한 포를 쏴준다든지 장약을 여러 개 연소실에서 터뜨려서 하나로 압력을 중폭시켜가지고 하나의 통로 구조 안에서 한 포를 쏴준다든지 여러 가지 병렬 구조, 전기 자동차의 미니 배터리 병렬 구조, 중간 그리고 슈퍼 카패시터는 중간 저장소 이런 개념의 그런 병렬 구조, 그다음에 수소 저장고에 자동 수소 자동 저장고도 미니로 만들어 갖고 병렬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연소실로 각각 중간 저장소 연료를 이제 덮여주고 섞여주는 산소하고 섞어주는 공간인
중간 조장소 개념들 이렇게 병렬 구조로 항상 되어 있습니다. UFO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매듭 주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육각 렌치에다가 매듭을 여러 개 준다. 홀서 커트에다가 매듭을 준다. 농약 분사기 안가밖에 매듭을 준다. 안가밖이라는 것은 바퀴터 밴드 같은 크고 작을 수도 있어요. 크기는 다 틀릴 수 있겠죠. 두텁기도 틀리고 그 제품마다 틀리겠죠. 안에다가 총로를 좀 좁혀준다. 이런 부분을 매듭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스패너 부분에 매듭을 2개 정도 준다. 세척관 스프레이에도 노즐을 매듭을 준다. 줄톱의 윗부분에 잡고 있는 부분에 매듭을 준다. 그다음에 이렇게 뭐 서커보드형 칼에다가 위에 자루를 하고 있는 매듭을 좀 주고 서커보드형 칼은 삼각형 얇은 삼각형 형태로 해서 모든 칼은 그렇게 일회용 면도기도 얇은 삼각형 형태로 만들면 엄청 잘 잘린다. 옆에 일회용 면도기 이렇게 옆에다가 두텁게 주고 위에다 매듭을 주면은 엄청 잘 자른다. 자루 부분에도 매듭을 주면 엄청 잘 자른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초기 자루 부분에 매듭을 좀 두텁게 길게 여러 개 준다. 전기 설비용 프라이어의 자루 부분에 매듭을 하나 두껍게 준다. 절연 압착 벤치 자루 부분에 매듭을 두껍게 준다. 전선 와이어 피복 탈피기 자루 끝 부분에 매듭을 두껍게 처리해 준다. 스크래퍼 자루 끝에 매듭을 두껍게 준다. 그러면서 동시에 층층이 구조를 이렇게 주면은 엄청나게 압착 벤치 자루 부분에 2군데 매듭을 준다. 스프링쿨러 삼각다리 모든 삼각다리 부분에 매듭을 여러 군데 준다. 수동 유압 압착기 손잡이 또는 카트나 잔디깎기 자루 부분과 양옆에 매듭을 준다. 사각말통 손잡이 모든 손잡이 부분 가방용 이렇게 모든 형태의 손잡이 부분에 매듭을 준다. 수동 장기깎기 아래 부분을 양쪽 다 두텁게 만들어준다. 매듭을 준다. 만능 렌치 자루 끝 부분에 매듭을 두텁게 전기은두기 금속본 매듭을 두게 모든 물통 종류에 상관없이 매듭 준다. 자바라 수동 콤보 자루 양쪽 매듭을 준다. 모든 의자 다리에도 매듭을 줘서 힘을 중폭시켜 줍니다. 강하게 튼튼하게 버틸 수 있게 매듭을 줍니다. 그것도 모든 기계 다리에도 이 매듭을 다 주면 강하게 튼튼하게 버팁니다. 페인트 롤러 자루 부분에 매듭을 준다. 페인트 붓 자루 부분에 매듭을 준다. 만능 복스 매직 소켓 렌치 매듭을 준다. 프레시블 비트에 매듭을 2군데 줍니다. 케이블 전달기에 자루 끝부분에 매듭을 두껍게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매듭 구조를 오늘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특허입니다. 자연 현상을 연구하다가 이게 전기나 어떤 인위적인 석유, 가스를 동원하지 않고 힘을 중폭을 시킬 수 있구나. 와인 코르크 막에다가 두터운 매듭을 대낮 매듭처럼 주면 힘이 중폭되는구나. 드라이버에다가 이렇게 주면 힘이 중폭되는구나. 모든 공구에 다 이 매듭 구조가 들어갑니다. 모든 공기에 매듭 구조가 들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층층이 구조가 들어가고 모든 산업과 부품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산업 부분에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중폭 구조가 들어갑니다. 산업 제품에 상관없습니다. 산업 제품과 부품에 다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을 물길 수력 발전할 때도 물길을 먼데 몇 킬로미터까지 전하게 할 때도 이렇게 크고 작은 매듭 구조를 줘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중폭을 시켜줍니다. 전봇대 없이도 전선이 몰래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통로를 좁혔다 넓혔다 계속 반복해 주면서 에너지를 중폭시켜준다. 하나가 아니라 이거 통로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흐름을 변화를 주는 거죠. 중폭하는 거죠. 좁혔다 넓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주는 거죠.